해외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대도시 위주는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이유가 뭔가 정년기,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집을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연락을 막 여러 군데 돌렸는데도 답이 안 오는 거야. 월세를 한 얼마 정도 냈어? 진짜 저렴하게 한 것 같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 아니야.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국편 비행기를 알아볼 정도로 내 목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많이 다 넣어봤는데 링크드인이랑 그거 뭐였지, 네덜란드 사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KR더빈 NL의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 유진입니다. 최근에 또 해가 바뀌면서 이제 또 워홀 시즌이 또 시작됐죠.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워홀을 오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까지 이제 워홀을 하다가 곧 돌아가는 옆에 있는 정경훈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경훈이가 제 사촌입니다. 그래서 또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또 바쁜 와중에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또 그냥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네덜란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29살이고, 30입니다. 네, 만 29세고, 네, 이제 네덜란드 전공하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워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신청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소개는 일단 간단하게 한 것 같고, 그러면 혹시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원래 좀 알고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네덜란드에 관심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촌들 중에 네덜란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크고. 어쩌다가 좀 워홀을 오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솔직히 막 워홀을 엄청 하고 싶어서 지원한 건 아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 딱히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아직 못 찾아서,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전공을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네덜란드 연습을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또 수업에서 그냥 들었던 네덜란드 문화를 직접 내가 몸소 체험해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했어. 오케이.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7, 8월 달에 이제 졸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10월 초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월요일 아침 9시에 선착순 메일을 이제 보내서 네, 보내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합격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메일만 보내고 네. 시간 맞춰서 보내면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랜덤으로 어떻게? 네, 이름이랑 생년월일 그리고 여권번호 이렇게 세 가지를 선착순으로 딱 아침 9시에 수강 신청하듯이 그렇게 딱 보내서 100명 안에 딱 들어야 돼요. 일주일 후에 승인 메일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금 준비하고 네, 그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이내에 도착을 해야 돼요. 네. 합격하고 3개월 이내에 도착을 일단 네덜란드에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처음에 그럼 오면서 혹시 스스로 정한 목표 같은 게 있었어? 가고 나면 꼭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또는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첫 번째로는 최대한 한국 사람들을 사귀지 말자.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긴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어쨌든 뭔가 암스테르담, 헤이그, 우트렉 아니면은 로테르담 이렇게 좀 대도시 위주는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숙소 잡을 때도 아플도른이라는 좀 생소한 도시를 결정을 했고, 왜냐면은 전 네덜란드어를 조금 더 연습하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 가는 분야를 해외 생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결국에 네덜란드어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언어를 좀 발전시키는 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좀 이후에 이제 워홀 하면서 이후에 진로를 어떻게 할지 같이 또 고민하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서 고민하면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아주 짧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냈는데 네. 스스로 돌아보면 어떤 것 같아? 좀 목표를 이룬 것 같아? 일단 확실히 느꼈던 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는데, 이제 네덜란드어를 연습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단점인 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조금이라도 대화가 막히다 보면은 영어로 대화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연습하기가 조금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도
거의 영어를 65% 사용하고 네덜란드어를 35% 사용한 것 같아. 1년 전체적으로. 그래도 확실히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늘었고 또 직접 살고 있으니까 여기 네덜란드에 와서 그래서 더 동기부여가 되고 네 확실히 노출이 많이 되니까 네 안 오는 것보다는 네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또 진로도 고민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좀 더 얻은 거나 그런 게 있어? 특별히 어떤 분야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특정한 생각은 얻지 못했지만 직접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다르게 각자 너무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그냥 보면서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내 시야가 좀 넓어지고 아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좀 이렇게 뭐 몇 살이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잖아. 뭐 이때는 뭐 취업을 해야 된다, 대학을 가야 된다, 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말한 것처럼 확실히 여기는 그런 거에선 좀 더 자유롭고 뭐 나이 얘기도 했었잖아. 좀 나이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한데 여기는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맞아 맞아.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이유가 그런 뭔가 정년기 그러니까 몇 살 때는 졸업을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직장을 가져야 되고 몇 살 때는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집을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워홀 오기 전에도 주변 사람들이 너 워홀을 왜 가냐 이미 졸업도 늦었는데 직장을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말을 했는데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막상 내가 준비를 하고 진짜 이제 비행기 타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되게 다 부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만 30세 전에 그치. 뭘 지원해라 하는데 아 난 또 그럴 용기가 없다. 뭔가 불안하다. 맞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 결국에 좀 다른 경험을 하고 싶으면 용기를 내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맞아. 근데 난 사실 용기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이게 유일한 선택지. 한국에선 도저히 뭔가 내가 더 하고 싶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 이거라도 해보자 해서 네. 그럼 어쨌든 네덜란드에 와서 워홀의 목적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혹시 일 같은 건 어떻게 찾았어? 원래 생각했던 곳이 있었어. 그 피크닉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쿠팡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거주 허가증 발급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일은 당장 해야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한인 음식점이 있더라고 우트렉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냥 합격 바로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3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됐어.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을 했어 구체적으로? 거기가 이제 한국 치킨으로 좀 많이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이제 치킨을 반죽하고 치킨 튀기고 치킨 튀긴 거에 양념 묻히고 조금 더 배우면서 다른 재료 같은 거 손질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네덜란드어를 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늘고 싶어 하는 걸 사장님이 아셔가지고 계산대에서 이제 일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했었어.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너가 이 채용공고가 올라온 걸 알았잖아. 그럼 혹시 채용공고는 어디서 받는지 혹시 기억해? 아 네덜란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미 알 법한 곳인데 이제 페이스북 낮당 녹꿈이라고 낮당 높은 꿈 그 그룹? 그 그룹에 공고가 올라와 있던 걸 내가 봤어. 아 거기서 봤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럼 메일 보내서 뭐 아무래도 한번 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을 텐데 뭐 면접 내용 같은 건 어땠어? 내가 이제 한국에서 알바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알바했을 때 이제 면접 보는 거랑 비슷했어. 그러니까 뭐 또 그냥 그리고 또 사장님이 그냥 편하게 질문하셨던 것 같아. 부담스럽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냥 네덜란드 어떻게 왔고 우리는 어떤 음식점이고 어떤 회사고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조금 달랐던 점은 한두 시간 정도 한번 시범으로 직접 일을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 그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합격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직접 뭐 반죽도 해보고 뭐 튀겨보고 그 다음에 맞아. 그렇게 조금 그래도 이런저런 알바 경험이 있었던 게 여기 취업하는 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많이 도움이 됐어. 왜냐면 사장님이 일단 내 이력서를 보고 일단 경험적으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워낙 나는 경력이 많았으니까 그냥 알바를 오래 했고 그리고 좀 다양한 곳에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같은 요식업계에서 맞아. 내가 워홀 여기 오기 전까지 일했던 곳도 이제 고깃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일도 일인데 어쨌든 여기 오면 살아야 되잖아 어디든. 또 지금 네덜란드 자체가 되게 네덜란드 현지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도 집을 구하기 힘든데 집을 어떻게 첫 집을 구한 거야 그러면? 나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 에어비앤비를 한 10일 정도 예약을 했었어. 아펠도른에. 뭔가 일주일은 좀 짧은 것 같고 10일 동안 이제 좀 지내면서 집을 그새 좀 알아보자 최대한. 이렇게 연락을 막 여러 군데 돌렸는데도 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답답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에어비앤비 주인한테 혹시 여기 월세도 가능하냐 좀 그랬더니 장기간으로. 그랬더니 그냥 너무 흔쾌하게 아니 가능하다고 이전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살게 됐었죠. 뭐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월세를 한 얼마 정도 냈어? 월세는 400유로 냈어. 한 달에 400유로? 400유로 냈고 그리고 같이 지낸 사람이 2명 더 있었어. 그래서 총 3명. 총 3명인데 400유로. 형태도 간단하게 설명해줘. 어떤 집이었는지?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주택 느낌인데 주택, 3층 집이었고 3층. 꽤 넓었고 그래서 3명이서 지냈는데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 그러면 너가 개인적으로 자는 방은 따로 있고 뭐 거실, 부엌,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거 다 쉐어였던 거야? 그거는 다 공용이었어. 그래도 400유로면 되게 진짜 저렴하게 구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 근데 나는 처음이라서 400유로도 이제 좀 비싸게 다가왔거든. 아무래도 나는 계속 그 유로를 생각할 때 원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싸게 생각했는데 진짜 저렴하게 한 것 같아. 네덜란드에 지내면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딱 여기 살면서 좋았던 점 이렇게 한 뭐 한두 가지 정도 꼽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좋았던 점. 첫 번째는 아무도 나이를 물어보지 않는다. 나이 안 물어보고. 나이 안 물어보고 무슨 대학교 졸업했냐. 그런 거를 안 물어본다는 게 그냥 편했어. 자기소개할 때 특히 그냥 너 이름이 뭐냐. 대화 주제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 심적으로 그냥 편했어. 그러게. 흔히들 말하는 그런 호구조사 같은 걸 아무도 약간 맞아. 나도 그냥 느끼는 게 그거를 되게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선 나이를 크게 상관을 안 하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거라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이랑 대학교를 물어보고 그 후에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을 좀 판단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그냥 편한 느낌? 나도 나이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바퀴벌레가 없다는 그런 게 그게 좋았어. 여기 오기 전에 자취를 3년 정도 했는데 한국에서 바퀴벌레를 본 경우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난 좋았던 것 같아.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 벌레가 진짜 아예 없고 그리고 언덕이 없다. 평지. 평평해서 자전거 타기도 평평. 편하고. 자전거 타기도 편하고 그렇게 막 불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장점도 있을 만큼 아무래도 단점도 있을 텐데 혹시 막상 와서 느낀 단점도 있어? 단점은 아무래도 집인 것 같아. 오기 전부터 집이 구하는 게 어렵고 월세가 비싸다는 걸 듣긴 들었지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비싼지는 몰랐어. 그래서 집 구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좀 와이파이 데이터 그런 게 느린 게 조금 답답한. 한국에 비하면 많이 느리지. 그게 많이 좀 답답하고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자주 연착이 되고 심지어는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취소 때문에 일하러 못 간 적도 꽤 있고. 그러니까 기차 그냥 안 다녀서 못 간 거야. 기차가 안 다녀서. 왜냐면 그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데 나는 또 좀 멀리 살았기 때문에 꼭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다거나 그럼 이제 너도 사장님한테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되고 그랬었지.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치킨집에서 3개월 정도 일했다고 했는데 그만둔 거야? 아니면 뭐? 막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 아니야. 나도 일할 수 있으면 좀 더 일하고 싶었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맞물렸어. 첫 번째는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 중에 더치 남자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 그래서 아펠도른에서 우트렉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그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봤는데 도저히 집에 안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만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네덜란드어를 배우고 싶었던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치. 아무래도 한인 음식점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한국 사람들이었어. 일할 때는 편했어. 근데 내 목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사장님이 나한테 계산대 업무를 주시긴 했지만 테이크아웃 전문점이고, 그래서 솔직히 내가 자주 쓰는 네덜란드어 표현이 딱 정해져 있어. 딱 주문 받고 그 계산하고 필요한 것만. 그래서 그렇게 막 네덜란드어를 막 말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됐어. 그럼 그 뒤로 이사를 어디로 가게 된 거야? 엔스헤데라는 곳으로 갔어. 거의 그 자전거로 30분이면 독일을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도 참 신기하게 집을 구했어. 거의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국편 비행기를 알아볼 정도로 집을 못 구해서? 그래서 집 구하는 거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일도 좀 그만뒀고, 그리고 살짝 여행을 좀 했었거든, 잠깐. 게을러서 네덜란드 연습을 못했었는데 좀 해보자 해가지고 언어 교환 어플을 깔았었거든. 근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마침 자기도 하우스메이트를 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기하게 딱 그렇게 그쪽으로 구하게 됐어. 그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엔스헤데에 살아가지고 너도 그 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그럼 집은 또 어떻게 다시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안 들어가고 구해졌는데 그러면은 직장은 또 어떻게 구하게 된 거야? 링크드인이랑 인디드 인디드. 그렇게 두 가지 위주로. 그리고 내셔널 바칸시? 나셔널로 파카티르 방크. 그거 뭐였지? 네덜란드 사이트 형이 말해준 거? 내가 알려준 거? 나셔널로 파카티르 방크. 그 맞아. 거기 그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그냥 무작정 넣었어. 그냥 그 지역이면 일단 지원해 본 거야? 내 집 근처고, 그리고 엔세데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이랑 되게 가까웠어. 그리고 또 시기상으로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코로나 그 락다운이 끝나고 나서 좀 인력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공고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많이 다 넣어봤는데 인디드 통해가지고 지원한 자라에서 합격해가지고 일하게 됐지. 근데 면접도 아예 안 봤어. 그냥 면접도 아예 안 보고 지원하고 한 1, 2주 있다가 합격됐다. 그리고 뭐 계약서 보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했지. 그러면은 그 둘 다 이제 너가 그럼 일단 처음에 그 치킨집에서 일을 한 거랑 이거 자라에서 일한 거랑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일을 하게 되면 계약서 같은 거를 쓰잖아.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 어려운 점. 언어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법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힘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한국 계약서랑 비교했을 때 주로 알바로 일했어가지고 계약서 자체가 그냥 한 장이면 됐거든. 근데 여기는 엄청 수십 페이지? 맞아. 여러 장이어가지고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게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지만 솔직히 좀 귀찮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긴 했는데 다행히 영어 버전도 같이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좀 그나마 수월했던 것 같고,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난 형이 있으니까 형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훨씬 수월했지 나는. 맞아. 근데 너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당연한 부분이면서도 어려운 게 있겠더라. 예를 들어 뭐 휴가 기간이 있는데 휴가 날짜 계산하는 법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40시간 풀타임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32시간만 일하면 뭐 휴가가 며칠이 되는 건지나 아니면은 월급이 얼만데 이게 뭐 세전인지 세후인지 그런 것부터 해서 좀 어렵긴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너한테 설명도 해주고, 또 노조랑 관련된 것도 있었잖아. 그 세야오라고 해서 그렇게 노조선에서 아예 이렇게 기본 계약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요식업이 있을 때 요식업 세야오에 같이 되고 여기는 또 다른 거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어렵다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필요하시면은 간단하게 봐드릴 수도 있고, 제가 계약서랑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 만든 게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